반갑습니다. 루이스입니다. 자, 오늘 알아볼 코인 바로 알고랜드입니다. 자, 이름만 들어도 무슨 꿈의 랜드에 온 것처럼 좀 그렇죠. 기분이 되게 좀 상큼하다고 해야 되나? 아무튼 그렇습니다. 자, 이 알고랜드가 근데 이 상큼한 뒤에 좀 핫해. 매운맛이 있는 이유 말씀드리도록 할 거고, 자, 차트 분석을 좀 핫하게 해드릴 겁니다. 그 다음에 추가적인 정보 말씀드리도록 할 건데, 아서 헤이즈와 관련된 그런 내용까지 한번 말씀드릴 테니까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한번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바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알고랜드를 보기 전에 우리가 이거부터 봐야 돼. 바로 리플. 왜 그러냐? 리플과 알고랜드가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재단과 더불어서 같이 업무 협약을 좀 했었어. 그래서 리플을 알아봐야 되는데, 리플이 최근 2달러를 뚫었어. 그 다음에 5달러를 넘을 수도 있다 라는 이야기가 돌고 있습니다. 자, 그것도 그런 게 리플의 CEO, 그러니까 빵형이 크립토 차르라는 이런 새로 생기는 조직에 오야를 잡게 된다 라는 내용들이 들어오고 있으면서 이로 인한 기대감이 엄청나게 불고 있는 그런 상황이야. 그로 인해서 리플이 현재 크립토 시장의 시총 3위를 차지하는 이런 기분 좋은 소식을 좀 전했어요. 이와 더불어서 추가적으로 리플의 큰 상승이 가능하게 했던 이런 내용들도 한번 보게 되면은 바로 비탈릭 부테린, 그러니까 이더리움이죠. 이더리움이 한 말이 있는데, 리플이 비트코인보다 우수하다 라고 말을 하면서 이에 대한 솔라나의 랩스 창업자는 리플 자체를 이제 국가준비금으로 추가를 해야 된다 라는 멘트까지 해버렸어. 이렇게 되니까 리플 미친듯이 날아갈 수밖에 없다. 자, 현재 시점에서 국가준비금으로 들어가는 코인 뭐가 있습니까? 비트코인. 자, 그러니까 비트코인 꼬르 리플 이런 식으로 시장에서 바람이 불고 있다 보니까 비트코인 올라가면서 리플 따라가죠. 자, 예전에 같은 경우에는 리플이 가면은 어떤 식으로 움직이냐면 시장 고점이다 이런 식으로 악명을 한번 끼쳤던 적도 있습니다. 지금의 리플과는 좀 다르죠. 그런데 또 하나 내용이 있는데, 바로 국제표준이라는 게 도입이 된다 라고 합니다. 국제표준 말 그대로 ISO는 국제표준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글로벌 표준인데, 이 글로벌 표준이긴 한데 우리는 코인이잖아. 그렇기 때문에 이 ISO가 다른 말로 ISO 10022이라는 명칭으로 현재 스위프트에서 2025년도까지는 모든 전 세계의 금융 시스템 자체를 요걸로 바꾼다 라고 합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기본적으로 들고 있었던 금융에 대한 패러다임 자체가 바뀌게 되는 거야. 금융 패러다임이 바뀌게 되면은 이 또한 초기에는 시행착오가 있을지언정 시행착오 끝나면은 안전하다라는 인식이 들어오게 되면서 수급이 몰리게 된다 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 시점에서 리플 차트가 얼마나 위대한 상승을 하고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지금 봐봐, 이게 리플 일봉인데 뭔가 분봉처럼 움직이고 있어. 크게 수렴 후에 미친듯이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 지금 시기입니다. 제가 예전 같은 경우에 리플 같은 경우에는 2,500원이 마지노선이다 라고 말했었던 적도 있지만, 지금은 그 관점이 벌써 깨졌어요. 2,500원이 넘은 이 시점부터는 그 관점이 깨지고 제가 틀린 걸 인정을 하겠습니다. 지금 구간에서 저는 더 갈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해요. 그 근거가 거래량이 상승을 하면서 엄청나게 들어왔어. 자, 여기서 여러분들께서는 한 가지 생각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냐? 영원한 상승은 없다. 곧 조정을 받게 될 건데, 우리가 이 조정을 받을 수 있는 이런 위치에서 리스크를 굳이 감당하면서 매수할 필요가 있습니까? 답은 없다. 없으면은 우리는 리플이 묻은 저평가되고 있는 이런 코인들을 봐야 된다. 그래서 제가 준비한 게
오늘 말씀드리는 알고랜드고, 이 알고랜드 같은 경우에 리플과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어요. 자, 어떤 내용들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기본적으로 알고랜드는 현재 시점에서 이 아프가니스탄에서 매달 전기요금의 30%를 알고랜드 코인을 이용해서 지불을 하고 있는, 자, 이런 상황이야. 실생활에서 사용이 되고 있는 장점이 한 가지가 있고, 자, 기본적으로 미국 같은 경우에 USDC라고 하는 스테이블 코인을 달러랑 패깅을 시키죠. 이 패깅이 깨지면 이제 디패깅, 그러니까 FTX 사태가 나타나게 됩니다. 자, 근데 이 USDC 누가 관리를 하는 거야? 바로 미국의 서클 누가 만든 겁니까? 골드만삭스가 만든 게 서클입니다. 출자사예요. 자, 그러면 서클에서 USDC가 나왔는데 이 USDC 관리하고 있는 사람 누구야? 코인베이스가 서클사 지분을 공동 소유를 하고 있죠. 자, 그와 협업을 해서 만든 게 미국의 USDC이기 때문에 기존에는 이더리움의 네트워크에서만 발행이 됐습니다. 자, 다만 이제는 알고랜드 플랫폼에서도 이 스테이블 코인을 만들고 있다. 결과적으로 USDC에 이 알고랜드에 있는 블록체인 생태계를 더해서 추가적으로 나올 수가 있는 스테이블 코인까지 개발 중에 있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알고랜드는 기존에 알고랜드 기반의 디지털 달러를 사용해서 자금 이체 및 결제가 가능하게 되면서, 자, 이러한 현상이 생겼는데, 이러한 현상이 지금만 있을까? 아니겠지. 시대가 변함에 따라서 4차 산업 시대가 진보함에 따라서 이런 생태계는 커질 수밖에 없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사용이 되고 있는 알고랜드의 파이는 무조건적으로 커질 수밖에 없다 까지 일단은 생각을 좀 하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 시점에서 차트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알고랜드의 차트를 보게 되면, 자, 일봉입니다. 일봉상 보게 되면은 이렇게 이슈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지금 위치가 여기야. 그러니까 리플이 이만큼 간다 한들, 자, 이거 따라가면은 또 이렇게 바뀐다고. 바뀌지 말고 우리는 리플이 묻은 이런 종목을 봐야 돼. 리플이 왜 묻었는지는 제가 다음 장에서 한번 추가적인 설명을 좀 해드리도록 할게요. 아무튼 간에, 자, 이 시점에서 이 부분을 조금 확대를 해서 보게 되면은, 자, 이런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봐봐요. 얘가 지금 바로 상승을 할 것이냐 아니면 조정을 받을 것이냐, 이런 기로에 서 있는 이 시점에서 우리는 매수를 받을 필요가 있어 없어? 제가 봤을 때 어디까지 떨어질 걸로 보이냐 라고 물어보신다면 제가 말할 때 답은 여기다 라고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 이 구간을 조금 더 뒤로 가서 보게 되면은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지 볼게요. 기존에 만들어져 있었던 이런 지지와 저항제의 관점, 자, 이런 구간을 우리는 SR 플립이라고 하는 영역으로 표시를 하게 됩니다. 뜻을 알아보면은 쉬워. 그러니까 지지와 저항이라는 말을 어렵게 SR 플립이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기본적으로 계속해서 지지와 저항이 일어났던 구간, 그 구간을 터치를 했죠. 자, 터치를 한 다음에 어떤 일이 발생을 했냐, 바로 윗꼬리가 엄청 길게 달린, 그리고 거래량 또한 엄청 크게 터진 이런 캔들이 발생을 했어. 자, 이 캔들을 보고 우리는 이제 기준을 세울 수가 있는데, 어떤 기준을 세울 수가 있냐면 이게 정말 반등을 하기 위한 캔들이었냐 아니면은 다 털어먹기 위한 캔들이었냐, 두 가지의 경우로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 윗꼬리가 길게 달림으로 인해서 앞전에 쌓아뒀었던 이 정도의 어느 정도 물량은 좀 소화를 했어. 소화를 하게 되면서 추가적으로 쭉 하락을 시켰죠. 자, 이런 모습을 또 봤었을 때는 어떤 식으로 이걸 또 추가적인 해석을 할 수 있냐라고 보니까 매물대 테스트를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 내가 이 시점에서 이 정도로 가격 상승을 시켰을 때 어느 정도의 개미들이 달라붙는지를 확인하는 작업이라고. 이걸 누가 하냐? 바로 스마트머니가 해요. 쉽게 말씀드려서 MM에서 작업을 합니다. 이런 식으로. 만약에 여기서 추가적으로 엄청나게 많은 물량이 붙었다 라고 하면은 이렇게 안 빼. 다만
여전히 물량이 붙고 있지 않기 때문에 시장의 관심도를 한번 이 캔들로 들어준 거야. 그 이후에 시장에 관심이 없으니까 쭉 하락을 시켰지. 쭉 하락하고 난 다음에 멋지게 거래량을 붙여주면서 상승을 하고 있는 것으로 봤었을 때 현재 시점에서는 먹을 구간은 없어요. 다만 저는 눌린다라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지속적으로 만들어졌었던 지지와 저항의 관점에서의 그런 맥점이기 때문에 이 구간까지는 무조건 한번 떨어져 준다. 떨어지면은 우리는 468원 부분에서 이제 매수를 받아봄직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합리적이겠죠. 자, 이에 따라서 목표가를 산출을 해야 되는데 목표가 자체가 높습니다. 2200원 부분이야. 자, 왜 이렇게까지 목표가를 잡았는지 다음 영상을 보면, 다음 장을 보면은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만약에 확인하기 전에 여기서 사서 여기까지 간다. 수익금 얼마일까? 수익률 약 360%의 수익 구간이 나옵니다. 이런 거 챙겨 가셔야 된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리기로 했던 리플과 어떤 일을 했는지 한번 보게 될 건데, 바로 리플이 아텍스와 협력을 해서 수억 달러 규모의 토큰화된 실물 자산을 프로젝트를 할 거다라는 그 기사입니다. 그 기사인데 여기서 보시는 아텍스, 이 아텍스 같은 경우에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 블랙록의 비들 있죠. 그 비들과 동일한 역할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정확하게 말씀드리자면 재무부의 어음채권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미국에서 나온 미국 재무부의 어음채권인데 비들과 같은 펀드의 형식이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펀드긴 펀드인데 토큰화된 실물 펀드. 자, 여러분들 많이 아신다 아닙니까? 자, 이거 간단히 말씀드리면 뭡니까? 이게 RWA다. 자, 4차 산업에서 필수로 키워져 나갈 수밖에 없는 생태계가 RWA이니만큼 블랙록에서 이런 알고랜드의 프로토콜 목록을 추가함으로써 테데라와 같이 시장의 상승을 이끌게 된다 라는 뜻으로 받아들여 주시면 되고, 이 알고랜드 같은 경우에 코인베이스와 판데라 캐피탈, 엑시스틴즈, 스카이 브릿지까지 들어와 있는 자 그런 종목이니만큼 무조건적으로 보셔야 된다. 아시겠죠? 자, 그럼 이어서 제가 이 아서 헤이즈 얘기도 해드리도록 할 건데, 자, 아서 헤이즈가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비트맥스의 창립자입니다. 비트맥스의 창립자고, 현재 이 아테나라는 코인까지 매집을 함에 있어서 엄청나게 인지도를 내뿜고 있는 자 그런 사람이야. 그런 사람이 만든 거래소가 있죠. 바로 아까 말씀드렸었던 비트맥스. 자, 그러면 비트맥스 이 아테나라는 코인 상장될 가능성이 있을까 없을까? 물론 있을 수밖에 없다. 왜? 자기가 만든 거래소에 자기가 매집하고 있는 코인을 상장시키는 건 당연한 거잖아. 현재 이 아테나라는 코인은 바이낸스 OKX, 바이비트까지 상장이 좀 되어 있는 상태고, 에이브와 커브 재단 이런 곳에서도 투자를 좀 받고 있는 코인인 만큼 비트맥스는 무조건적으로 거래소를 해놓는 게 좋습니다. 왜냐면 아서에이지가 지금 또 밀고 있는 코인이 있습니다. 바로 벨루가나. 벨루가나가 상장이 만약에 된다라고 한다면 비트맥스의 상장이 될 가능성이 가장 높아. 그럼 실시간 우리는 매수 매도를 통해서 차익 실현을 해야 되는데, 이 차익 실현을 하기에 가장 좋은 거래소 바로 비트맥스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비트맥스 무조건적으로 가입을 좀 해주시면은 여러분들께서 또 득될 게 있어. 바로 5,000달러의 돈이 입금이 됩니다. 자, 이 입금이 된 돈으로 뭘 하면 되냐? 어떤 코인이든 매수 매도를 하시면서 수익을 키워나가시면 돼. 아시겠죠? 자,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할 거고, 자, 아래에 더보기란에 비트맥스 가입하는 방법과 이런 내용들 추가적으로 넣어 드릴 테니까 자, 이 부분도 한번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면서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